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명진입니다. 자, 위험물 기능장 필기 시험 대비 총정리고요. 가능하면 나눠드린 교재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위험물 그래요? 위험물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노심초사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기시험에 가서 제 몇 류 위험물인가 라고 하면 그냥 5류 쓰시면 틀린 답이에요. 5류 쓰시면 틀린 답이에요. 제 5류 위험물이라고 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빠지면 틀린 답이냐? 이 제자라는 거는 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언을 누가 한 거예요? 위험물의 정의부터 보시면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물질로서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대통령의 명령이 어디에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위험물이 이러한 성질로서 반드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만이 위험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류 위험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법에. 노심초사 생겨서 말씀드려요. 실기시험 가시면 제5류 위험을 정확히 쓰셔야 돼요. 이거 안 쓰시면 틀려요. 이게 막분필보다 조금 좀 불편해요. 서로 이해하시자고요.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는 나눠지고 1류는 산, 가, 자, 인, 자, 산으로. 그래서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 금, 수, 성, 물질,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 기, 반, 능, 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과 색깔이 안 바뀌었네. 여기 물질과 여기 물질이에요. 그래서 위험물은 일단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기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고 어디에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요 고체와 액체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다룹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다르지만 물론 조건이 있죠. 지정수량 이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지정수량 미만은 어디요? 시, 도의 조례예요. 관리사 하신 분도 시도 조례에서 위험물 정도의 규정은 보셔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엉뚱한 사람 만나면 저거 가지고 또 태클 걸어요. 다만 지정수량 미만인데 안전관리법을 적용합니다. 어떤 거가? 위험물의 운반은 안전관리법을 적용해요. 지정수량 미만인데 이유는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터닝해서 왔어요. 그러면 서울 조례법에 따라야 되고 광주 조례법 따라야죠. 대구 조례법 따라야죠. 부산 조례법 따라야죠. 그렇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이지만 용기에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거는 뭐에 따른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릅니다. 제일 처음에 위험물의 분류 1류부터 6류까지 하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3류와 5류가 물질이에요. 물질이란 얘기는 고체 또는 액체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떤 거는 고체고 어떤 게 액체인지. 이거 구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류 위험물의 특징은 산화성이에요. 산화시키는 성질이에요. 누구를? 나를,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얘는 산화성 고체고 얘는 산화성 액체예요. 틀린 거는 하나는 고체 하나는 액체로서 성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고체와 기체와 액체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체와 액상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세요?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 네. 이러한 시험관에 직경이 30mm, 높이가 120mm인 곳에 시료를 55mm 채워서 얘를 전도시킵니다. 전도시켰다는 거는 옆으로 눕혀요. 눕혔을 때 이 위험물이 30mm를 움직여가는 시간이 90초 이내면 액상으로서 액체로 구별하고요. 90초가 넘어가면 고체로 구별하잖아요. 이거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 하나도 안 나셨으니까 좀 문제지. 그래서 고체와 액체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체와 액체 구별할 때 위험물의 특징에 요거는 이제 액상을 구별하는 방식이고 점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물질에서 고체, 액체 구별하시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화성은 남을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의 정의도 아셔야겠죠. 산화란 뭐예요? 산소와 화학 결합을 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에요. 그러면 연소란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을 하여 뭐가 나와야 돼요? 열과 빛을 발하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어야 되죠. 산화 반응이 산소랑 화합하는 반응인데 얘는 산화성이라는 거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에 내가 산화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인류 위험물의 핵심. 이걸 모르시면 인류 위험물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인류 위험물의 산화성이라는 건 내가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냥 꽈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에 있냐? 자기 반응성 물질의 특징. 자기 반응성 물질은 스스로 반응을 하더라. 스스로 가연물인 성질과 무엇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면 인류 위험물의 특징이라는 건 첫 번째 가실 때 얘는 산화성이라서 뭘 발생시킨다요? D도 보지 말고 산소예요. 인류 위험물 문제가 나왔는데 수소 얘기 나오면 틀린 얘기야. 그럼 100% 틀린 얘기야.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이니까 산소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인류 위험물이 산소를 발생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가연성인 성질이 있으면 인류예요, 오류예요? 오류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가는 게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자연은 불연성이다 라고 해서 불연성이 먼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불연성을 논하지 않으면 얘는 인류 위험물이 아니고 제 맨유 위험물이 돼요. 오류 위험물이 된다고. 이건 근간을 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불연성으로서 고체니까 물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일보다 무거운 거예요, 비중은. 자, 그러면 비중이 일보다 무거워. 대략 얼마 정도?
그것도 공부하시면서 암기하고 있어요. 예? 2.2야, 2.3이야, 2.6이야. 그거 맨날 암기하고 있다고. 화장실 가서 똥 한 번 싸고 나면 까먹어. 예? 담배 한 대 튀고 나면 까먹어. 보통 비중은 얼마? 1보다 비중이 크다. 비중은 보통 2에서 3 정도다. 라고 그냥 어림 잡아서 공부하시라고. 암기할 거 많은데 뭐 그거 다 암기하셔요. 자, 1위 연물로 갑니다. 1위 연물은 가연성이다. 연소가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한데 그냥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연소가 어떻게 된다? 소견 빨리 된다. 이연 쉽게 된다. 이연성, 소견성, 가연성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위험하겠어요? 불과 접촉했을 때 위험하는 거예요. 왜? 불이 붙어버리니까. 근데 고체야. 가연성 고체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철마금이에요. 왜 철마금이 중요하냐? 철마금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판서가 조금 좀 불편하다 이해하세요. 얘는 철마금이 왜 아이씨, 색깔이 또 안 바뀌었네. 가연성, 이연성, 소견성인 제2류 위험물은 화재가 나면 주로 뭘 사용해서 불을 끕니까? 물이죠. 아, 불났으니까 물 뿌려야죠. 물을 뿌렸는데 철마금이는 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소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 이 수소의 특징을 보죠. 이 수소는 확산이 강한 물질로서 확산성이면서 연소의 주로 완전 연소를 하죠. 뭐만 있으면 산소만 있으면 완전 연소예요. 그러므로 철마금이가 수소 나오면 화재가 아니에요. 철마금이에다가 물을 뿌려서 수소가 나오면 화재가 아니라고. 이거는 폭발이래요. 폭발. 연소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1위 위험물에다가 뭐 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산소 나와요? 수소 나와요? 수소. 1위 위험물은 수소 나오니까 위험하다. 철마금이 절대 물 뿌리지 마라.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이 놔둬도 발화하더라. 그러면 자연이 놔둬도 발화한다? 그러면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NTP와 STP예요. NTP는 Natural Temperature Pressure, STP는 Standard Temperature Pressure예요. 예, 이건 노말이죠, 노말. 상온, 상압을 얘기합니다. 이건 상온, 상압. STP는 표준 상태. 이건 뭐 공부하시면 기본도 안 되시니까 이거 구별을 또 못 하시는 게 문제가 있죠. 상온, 상압이란 몇 도씨, 몇 기압을 얘기를 해요? 20도씨 1기압이요. 왜? STP 상태는 0도씨 1기압이에요. NTP는 20도씨 1기압이고. 그래서 STP라는 거는 표준 상태는 어디에서? 화학에서 씁니다. 근데 물리에서 STP를 논하면 물이 0도씨에서 얼음인 고체냐 액체인 물이냐 판단할 수 있어요? 공존하단 말이에요. 0도씨에서는 고체인지 액체인지 알 수가 없으니 몇 도씨로 표준 상태로 논하는 게 아니라 상온 상압은 몇 도씨? 2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논할 때 물질의 상태를 논할 때는 온도가 몇 도씨 기준이라고요? 20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이거는 물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표준 상태로 나오는 건 어디예요? 위험물, 화학식을 할 때는 다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 갑자기 왜 말씀을 드렸냐. 자, 3류 위험물에서 자연 발화성이라 그러면 왜 위험하냐? 자연 발화성이 자연이 발화하더라. 언제 몇 도시에서? 몇 도시에서? 거기 안 보이신대요. 이쪽으로 좀. 네.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연발화성에는 자연발화에서는 자연발화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발화 조건이 있죠. 자연발화 조건 보셔야 돼요. 자연발화가 언제 일어나요? 열을 축적하고 있을 때, 습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습도가 높을 때. 이 자연발화 또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황리는 34도씨에서 불이 붙더라. 자연이 붙더라. 그럼 나머지 삼류위험물은 공기 중에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온도가 아니고 공기 중에 수분이에요. 칼륨 나트륨은 공기 중에 수분. 그럼 뭐가 중요해? 아니 보관하고 있는데 불 났어요. 창고에다가 칼륨 나트륨 쌓아놨더니 그냥 지 혼자 불 나버렸어. 언제? 장마철에 습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아니죠.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칼륨 나트륨 어떻게 보호하냐? 보호액이 뭐냐? 무슨 보호액을 쓰냐? 전혀 기억 안 나세요? 그럼 공부 한 번도 안 하시고 오신 건데? 그럼 열흘 있다 시험 보는데 한 번도 책 안 보시고 어떻게 시험 봐요? 그건 최진사 때 셋째 딸을 차지하려는, 예? 놀부의 마음이지, 그건. 그건 아니지. 깡다구 하나 가지고 버틸 순 없죠. 보호액으로 뭘 써요? 석유류. 석유는 석유류인데 무슨 보호액을 써요? 등유, 경유, 파라핀. 기억이 나셔야지. 칼륨 나트륨 보호액이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호액이야. 알킬알륨은 알킬리튬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서 폭발 반응해. 왜? 트리메틸알륨은 메탄 나오고 트리에틸알륨은 에탄 나오고. 폭발성 가스가 언제 나오냐? 물과 반응해서,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서. 그래서 공기를 차단해야 돼. 공기를 차단하려니까 어디다 넣는다고요? 얘는 물질이에요. 액체예요, 국체예요. 액체잖아요. 액체니까 어디다 보관해? 탱크에다가, 어떤 탱크에다가, 압력 탱크에다가. 그리고 탱크 안에 뭐가 있으면, 수분이 있으면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탱크 안에 수분을 없애야 돼. 탱크 안에 수분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퍼지지. 불연성 기체를 넣고 있다가 위험물을 넣으면서 불연성 기체랑 같이 안에 있는 산소를 빼내는 거예요. 퍼지 방법 5가지 실기시험에 외워야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시험에 왜 나왔나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 발화성이고 얘는 물과 반응하면 또 위험해진대. 그 금수성 물질 실수하신단 말이에요. 산화성 고체에서는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나와. 어떤 것들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이리온물의 철마금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 나와. 삼류위험물의 금수성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나와, 수소가 나와?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가연성 가스가 나와. 가연성 가스 나오는지 뭐 암기를 하셔야지. 이것도 암기 안 하고 시험 보고 맨날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왜 암기하시라고 그러냐면 이게 실기시험 문제예요. 실기시험에 나가면 이거 5점짜리야. 이거 한 문제 5점짜리예요. 삼류위험물이다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써라. 5점. 자, 사류위험물 갑니다. 사류위험물 인화성 액체야, 액체. 자, 고체, 물질, 액체. 다 나머지 거 1류부터 6류까지는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한다? 킬로그램을 지정순항으로 단위를 합니다. 액체이지만 얘는 지정순항 단위가 리터입니다. 리터. 그러면 인화성 액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화성. 전기 공부하신 분들 보시면 한전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선을 무슨 선이라 그래요? 인입선. 인입. 여기서 인은 끌어당길 인자예요. 불을 끌어당긴데 불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불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불한테 간다고. 가만히 놔둬도 액체에서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이 증발하는 가연성 증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얘가 불을 끌어당기는 거죠. 즉 얘는 불이 아주 잘 붙는다. 그럼 얘에서 중요한 거는 인화점이 몇 도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화점이죠. 인화점은 암기 안 하시고 제4류위험물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화점에 대한 구별로서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와 동식물유류, 알코올유를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인화점 암기 안 하시고 시험 보시겠다면 빵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인화점.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 이제 사류위험물로 가면 되게 복잡해져. 사류위험물은 주수하면 안 된다. 왜? 가장 큰 특징 주수하면 안 되는 가장 큰 특징 2가지. 첫 번째는 사류위험물은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다. 물에 녹지 않으므로 물을 뿌리면 물 위에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물과 분리되더라.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로서 제4류 위험물은 비중이 1보다 작더라, 물보다 가볍더라. 그래서 다량의 주수를 하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연소면 확대, 유면 확대, 화재 확대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은 물을 소화하면 안 되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 제4류 위험물 수용성이 있더라. 수용성은 물을 뿌리면 농도가 낮아져서 희석 소화가 효과가 있더라. 제4류 위험물이지만 물보다 무겁더라. 물보다 무거우니까 4류 위험물에 연소에 물을 뿌리니까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질식 소화되더라. 아, 이런 물질들은 물을 뿌려서 주스 소화해서 빨리 물을 꺼야죠. 4류 위험물은 그래서 암기하실 게 뭐 인화점 암기, 연소 범위 암기,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 암기하셔야 되고, 얘가 비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암기하셔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지정수량의 배수로 인하여, 이게 도대체 4류 위험물을 왜 지정수량의 배수를 가지고 자꾸 얘기 나오냐. 우리 집에 보일러야. 우리 집 보일러인데 이게 지정수량 미만이지 지정수량 이상인지를 알아야 내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할지 시도조례를 적용할지를 알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다음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얘는 스스로 반응하더라. 자기반응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좀 헷갈려 하세요.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스스로 반응하더라. 그래서 안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얘는 연소 반응이에요, 폭발 반응이에요. 그거 구별만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소 반응이란, 연소는 산화 반응으로서 어느 정도가 되면 뭐예요? 열분의 반응이에요. 열분의 반응인데, 여기서 말하는 열분의 반응은 주로 폭발 반응이에요. 폭발 반응이라는 거는 완전 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5류 위험물에서 중요한 거는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가스 종류가 뭐냐라는 거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맨날 TNT는 폭발하면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가 나오냐? 니트로글리진 폭발하면 뭐가 나오냐? 트리니트로페놀 폭발하면 뭐가 나오냐? 니트로셀룰로즈 폭발하면 뭐가 나오냐인데, 니트로셀룰로즈를 암기하지 마세요. 그거 암기하실 시간에 차라리 TNT나 TMP를 더 정확히 암기하시라고.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야. 이게 산화성 액체인데 여기 인류하고 똑같죠. 얘는 액체야. 액체인데 왜 위험하냐?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다. 산화성 액체 6류 위험물에서는 왜 지우개 그냥 자, 63 빌딩 암기 별로 안 좋다. 63 빌딩 가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63 빌딩이 개장했어요. 저 인천 살았잖아요. 예, 인천 동산중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개장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하고 손도 잡고 63 빌딩 갔어요. 예? 63 빌딩 가서 뭐 했냐면 과자 먹고 왔다고. 과자질. 6류 위험물은 지정수량 300kg에서 63 빌딩 가서 과질이에요. 과염소산, 과산화수, 질산이더라. 자, 산화성 액체요. 고체 액체, 액체. 액체인데 얘네들은 물보다 가볍다, 무겁다, 물보다 무겁다.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를 기준으로 위험물의 종류를 따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있어요? 질산. 질산은 위험물로서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 비중 1.49 이상이더라. 물보다 1.49배 이상 무거운 질산만 위험물로 보겠다. 이것만 딱 보시면 이해가 안 가고, 뭐야? 왜 비중 가지고 나와? 자, 비중이 1.49 이상은 진한 질산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비중이 1.49 미만은 아주 흐릴 거 아니에요, 농도가. 질산이 왜 비중 가지고, 질산 100%를 못 써요. 물과 희석해서 씁니다. 물과 희석할 때에는 묽은 질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종이컵 말고요. 종이컵 말고 스텐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만드실 거예요. 스텐컵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찬물을 먼저 받고 뜨거운 물을 받으세요. 뜨거운 물을 먼저 받고 찬물을 받으세요. 스덴이라 그랬어요. 종이컵이 아니고. 쉬는 시간 반은 받아봐요. 뜨거운 물을 받고 차가운 물을 받아요. 찬물 받고 뜨거운 물을 받아요. 다 떨어지신 거야. 실생활에서 안 해보셨어요? 스덴컵이라니까. 뜨거운 물 받고 있으면 뜨거운 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왜 하냐면 졸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중간에 질문 드려요. 시험하고 관계없잖아.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 질산에다가 물을 섞을 거야. 그러면 얘가 진한 질산에서 묽은 질산이 될 거라고요. 그럼 컵에다가 물 넣고 질산을 넣을 거냐, 질산에다가 물을 넣을 거냐, 이걸 얘기한다고요. 컵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찬물 넣을 거예요. 찬물 넣고 뜨거운 물 넣을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 물과 질산은, 물과 반응하는 질산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한다고. 질산이 물과 반응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발열 반응을 한다고. 그럼 여기서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물이 많아요? 질산이 많아요? 물이 많은 거죠. 여기서는 물이 많아요? 질산이 많아요? 질산이 많지. 소량의 물만 들어가도 이 소량의 물이 여기서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발열해버린다고. 용기가 녹아버려. 아, 이거 기본적인 건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묽은 질산을 만들 때는 뭐 한다고요? 물에다가 질산을 섞어가면서 농도를 맞춰. 왜? 이유가 뭐냐고요? 발열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면 이렇게 길게 얘기해. 그럼 얘가 진한 질산일 때는 시험 문제마다 조금씩 표현 방법이 트지만, 진하다, 농도가 진하다, 농질산. 농도가 진하니까 얘는 주변에 뭐 한다고요? 발열 반응을 하면서 주변에 연기가 생겨. 아, 발연질산. 같은 말이에요. 예전 책에 보시면 농질산, 발연질산 등등의 말이 많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비중이 얼마다? 1.49 이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질산은, 자, 산 중에서 가장 강한 산 3대 강산이 있어요. 아, 들어가. 자, 삼 중에서 강한 3대 강산: 염산, 질산, 황산. 황산은 2012년도에 비중 1.82 이상으로서 위험물이었다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산은 지금 위험물이 아니에요. 질산은 위험물이죠. 무조건 다 위험물은 아니고 비중 1.49 이상. 염산은 위험물은 아니에요. 화학식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화학식을 암기하셔야죠. 염산은 HCl, 질산은 HNO3, 황산은 H2SO4. 요거는 중간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염산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을 계세요. 아니에요. 이건 염산이야. 염소예요. 그냥 염소인데 이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염소예요. 즉 결국 남아있는 건 질산만 위험물이죠. 강산이라 해서 이 산이라는 건 뭐예요? 수소를 발생하면서 물질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용질의 재질을 쓰면 안 돼요. 금속을 다 부식시켜 버린단 말이야. 금속을 부식시켜 버리니까 진한 질산이 부식이 잘 돼요. 묽은 질산이 부식이 잘 돼요. 친한 질산이지. 친한 질산이 일반적으로 부식을 잘 시키는데 왜 얘는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철이 들어가면 질산이 녹이지를 못해. 진한 질산이. 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 있어요. 쫄아요. 쫄죠. 예, 반응이 너무 빨라서 표면에 산화 피막을 만들어서 반응을 금지시켜버려요.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용어로 부동태라는 말 씁니다. 안일부, 움직일동, 반응하지 않더라. 뭐가 진한 질산에서 반응하지 않더라. 어떤 거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동태 사건은 이거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6류의 질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와요? 철, 제1위험물 철마 금이할 때 철, 마그네슘, 금속분의 알루미늄 두 가지를 반응식을 할 때 이제 그쪽에서 나와가죠. 질산과의 반응식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왕수. 모든 금속을 다 녹이는데 뭘 못 녹이더라? 금, 백금, 이리듐은 못 녹이더라. 이리듐. 그럼 얘네들을 녹이려니까 사람이 물을 만들어요. 물 중에 가장 센 물, 물 중에 왕입니다. 제일 강한 물입니다. 독한 물입니다. 그래서 왕수를 만든다. 왕수는 뭐냐? 질산과 염산을 혼합한 혼합산으로서 질산의 몰수 1에다가 염산 비중 3을 넣어서 왕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산은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냐? 단백질과 결합하여 황색, 노란색으로 반응하더라. 그래서 그 반응을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하고요. 단백질과 반응하여 황색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크산토 프로테인, 질산이에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이거 NO3. 과산화수소는 뒤에 산화수소인 H2O에다가 과하게 뭘 더 붙인 거예요? 산소를. 그래서 얘는 H2O2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산소를 뭐라고 하냐? 이때 이 산소를 발생기 산소라 그래요. 발생기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산소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이원자로서 자연계에서는 이원자로만 존재해요. 이원자로만 존재하는 것들은 이원자 물질을 암기하셔야 돼요. 수소, 질소, 산소, 염소, CL. 구조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리 하나씩 2개. 질소, 산소, CL, 염소. 왜 이렇게 했을까? 점을 찍는 게 아니고 다리를 그어야 되는데 지금 점을 찍었네. 3중결합, 2중결합, 그 다음 CL이죠. 2중결합. 단일결합. 얘네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이원자로 존재한다. 특히나 이 이원자 중에서 이 산소, 발생기 산소의 특징은 뭐다? 얘는 살균과 포백을 하더라. 그래서 살균 포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땡땡락스. 땡땡락스는 살균 포백인데 무슨 살균 포백제예요? 염소계라 그래요. 염소계, 차염소당 계통을 써서 염소계 약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산소계 표면제는 뭐가 있어요? 땡땡크린, 옥시크린, 산소계 표백제예요. 그래서 얘 산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살균과 표백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술안주로 가장 많이 드시는 오징어가 색깔이 탁하니까 음식 요리하면 때깔이 안 나. 그래서 오징어를 어떻게 해요? 하얗게 띄우죠. 진미포. 오징어를 과산화수소에다 담그면 진미포가 된다고요. 물론 중화작용을 해요. 산소. 얘 가장 큰 특징보다 살균 포백. 그래서 산소를 소량을 넣어서 농도를 3% 만드는 거를 소독약으로 한다. 옥시풀이에요. 자, 과산화수소 농도는 30중량% 이상이 되면 위험물로 되고요. 60중량% 이상이면 단독 폭발을 한다. 보시죠. 제 6류인멸로가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은데. H2O 플러스 O 이거 보지 마시고 과산화수소로만 볼까요? H2O2 얘가
지구상의 표면 지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물이에요. 물은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물질인 H2O에다가 강제로 뭘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혹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산소를. 그럼 얘는 안정적인 물질로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불이 연관하면 혹을 떼야겠지. 혹을 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뛰고 싶은데 잘 안 떨어져. 그럼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등의 외부 에너지를 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얘가 내부적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갈 거라고. 가만히 놔둬도 얘는 튀어나가요. 어떻게 튀어나가요? H2O2가 H2O 플러스 뭐가 된다고요? 산소. 산소는 발생기라고 산소고. 이 발생기 산소라고 쓰지만 화학식을 쓰실 땐 이걸 쓰면 안 돼요. 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왜? 자연계에서 어떻게 산소가 하나 있어. 이원자인데. 그래서 각변에다가 뭐를 곱해요? 2를 곱해요. 2. 자, 그럼 이걸 풀이하면 얘는 몇 몰이에요? 2몰. 얘 2몰. 얘 1몰. 1몰의 부피는 22.4. 얘 22.4. 22.4 곱해야죠. 20.4를 곱하니까 44.8. 얘 44.8. 얘 22.4. 얘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물과 뭐로 생긴다고요? 44.8리터 안에 최적이 있었는데 물로 바뀌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산소가. 그러면 용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리터가 되겠어요? 60리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고무라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용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리죠. 그래서 얘는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구멍 뚫린 막이야. 구멍을 뚫어야 안에 있는 산소가 스물스물 나올 거라고. 근데 얘가 농도가 너무 진해.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산소량이 급격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가. 연소가 아니야. 왜 자꾸 연소를 해요? 용기가 단독 폭발한다며. 폭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폭발이라는 개념은 부피 팽창에 의한 폭발이지 연소 폭발에 의한 팽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60 중량% 이상이 되면 뭘 한다고요? 단독으로 폭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라? 보관을 어떻게 해라?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해라. 그리고 오늘 무료 강의면은 사실 바카스라도 하나 들고 오셔야지. 바카스가 비싸면 비타 500, 비타 500은 좀 약하다. 비타 1000 정도는 들고 오셔야지. 자, 어저께 술 한잔 드셨으면 컨디션이라도 드셨어요? 컨디션 색깔은 무슨 색깔? 녹색이에요. 바카스, 비타 500. 약국 가서 약을 사면 활명수 무슨 색깔이에요? 병이? 갈색. 갈색은 이유는 직사일광 직접 방사되는 일광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왜 차단해? 직사일광에 의한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바카스 땡땡땡땡 다 약품은 어디다가 넣어요? 갈색 유리병이네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요. 액체를 보관할 때는 화학 반응을 반응지를 하기 위해서 갈색 유리병. 그래서 구멍 뚫린 막에 갈색 유리병을 넣는다. 얘는 가만히 놔둬도 위험하다. 가만히 놔둬도 위험하니까 평상시에 안정을 시켜야 된다. 안정제는 뭘 쓰냐? 인산, 요산. 인산 H3PO4 요산 5443 CHNO 5443. 여자친구 전화번호는 외우실 줄 아시잖아요. 전화번호 5443이라고. 중요해요. 과염소산 할 때는 염소산이란 HClO3예요. 여기에 과하다. 뭐가 과한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HClO4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왜 과염소산이야? 하나가 더 많으니까. 그럼 산소량을 가지고 봤을 때 HClO, 분필이 좋긴 한데
HClO2, HClO3, HClO4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 그럼 왜 도대체 얘는 과염소산이고 얘는 염소산이고 얘는 아염소산 얘는 차염소산이야. 아 지들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해요. 자연계에 이런 물질이 존재하는 걸 어떡해. 존재하는데 염소산이 가장 많겠죠. 자연계에 일부 과염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산들은 다시 또 외부에서 가축, 마타 에너지를 주면 뭐가 튀어나가겠어요? 아, 거꾸로 계산하시면 되지. 거꾸로 HClO4가 HCl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HClO3가 되겠지. HClO3 플러스 뭐? 5가 나가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HClO2 플러스 5가 나가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요? HClO 플러스 5가 나가겠죠. 지금 분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분해해. 그럼 결론은 분해해서 뭐 나와요? 결론은 최종적으로 분해하면 HCl 나갈 거고요. 요거요. 5가 나갈 거예요. 근데 5가 4개고 여기 2개니까 2개의 O2가 나가죠. 이건 뭐예요? 최종 연소 반응이에요. 그래서 분해 반응을 얘기할 땐 최종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제1류 위험물일 때는 연소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 왜?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인류 위험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면 화재시 폭발해버린다고. 그러면 이 온도를 알아야 그 온도 이하로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화재시 온도 이하로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온도가 돼버리면 산소가 스물스물 생성돼. 그러다가 완전 연소 온도가 되면 산소로 다 튀어나간다고. 그 전에 막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1류 위험물은 열분의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특히나 물과 반응하면 발열 반응하더라.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위험물 전체에서 모든 화학식은, 화학 반응은, 예, 요번에 테넷 영화 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뭔 얘기를 하는지. 거기서 뭐냐면 이제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나와요. 엔트로피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어떤 물질을 엔트로피를 방출하더라. 근데 어떤 물질은 엔트로피를 흡수하더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봅시다. 모든 물질은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열량을 방출해요. 발열 반응이에요. 모든 물질은. 근데 일부 물질이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하는 거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흡열 반응하는 거 흡연이 아닌데 흡열인데. 흡열 반응하는 거 뭐? 질소가 가염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질산화합물에서 질산암모늄만 흡열 반응이에요. 나머지는 발열이에요. 질산암모늄이 흡열 반응합니다. 나머지는 다 발열이에요. 다 발열이니까 위험물을 혼재하거나 혼합하거나 반응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암기하실 거는 위험물은 이렇게 암기하시죠. 위험물은 혼합할 수 있더라. 이거 왜 혼합할 수 있냐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 2, 3 쓰시고 4, 5, 6 쓰시고 짝대기 쫙 이렇게. 이거로 보니까 잘 안 보인다. 1, 2, 3, 4, 5, 6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1류는 6류하고만 혼합할 수 있고 2류는 5류하고 2류는 4류하고 3류는 4류하고만 4류는 3류, 2류, 5류와 혼합할 수 있다. 이거 기억만 하세요. 한 문제 나오니까 1, 2, 3, 4, 5, 6 모양으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과리사 2차에도 나오는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5점짜리 문제 복수성상. 자, 성질과 성상이란 말은 성질과 상태예요. 복수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의 성질과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이 있으면 어디를 따를 것이냐, 어떤 게 더 위험하냐 생각을 하시면 돼. 얘는 산소만 나오고 얘는 불에 붙어요. 불도 안 나왔는데 산소만 나와. 불이 안 붙었으면 산소가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류하고 2류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
이류가 훨씬 더 위험하죠. 얘는 불만 있으면 연소를 해버리니까. 그럼 인류와 오류예요. 인류 얘는 열 받으면 산소가 열이 안 들어갔어. 하지만 자기 반응성 물질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스스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오류가 훨씬 더 위험하죠. 이류와 삼류, 자연 발화성 물질, 과연성 물질. 얘는 가만히 놔둬도 불에 붙는데 삼류. 그러면 삼류와 사류 어디가 더 위험해? 가만히 놔둬도 불에 붙는 삼류가 더 위험하지. 사류와 오류 불에 붙는 거고 얘는 폭발해버린 거고 오류가 더 위험하지. 이거 암기하시기 힘들어. 그러니까 3호 삼류와 오류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사류, 그 다음에 이류, 그 다음에 일류나 육류 순서대로 암기를 하세요. 이거 실기시험에 나오면 5점짜리예요. 좀 쉬었다가 하죠.